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네, 이제 어, 사실은 뭐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 바뀌고 하는 거는 뭐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네, 사실 바뀐 소유자 김모 씨도 저당 설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별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별 사실 대수로운 건 원래는 아니에요. 그죠? 바뀐 소유자한테 원래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뭐 전세 사기가 이렇게 막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보증금을 그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증금이 9천인가요? 9천인데 지금 매매도 9천이 됐잖아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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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천이 돼 그렇죠. 있다고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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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너 가지고 이 집을 과연 저당보다 빠릅니다 우리가. 그죠? 저당보다 빠른데 이게 김모 씨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매매가 되지 않고 그렇죠. 매매 전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죠. 일반적인 사항이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 상황 판단은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특별하게 볼 수 없는 특별히 이게 뭐 바뀐 뭐 판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이게 막 조직적으로 뭐 수백 채를 거래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은 뭐 대수롭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사건으로 그냥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이제 어 담보 가치가 채 안 되는 집에 들어간 부분을 가지고 그게 내가 잘못했느냐 아니면 또 그 과정에서 뭐 매도자가 임대인이 나를 속였느냐 또는 중개업자가 부실한 중개를 했느냐 네. 이런 걸 따져야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여러 그치? 가지. 그게 이제 기본적인 문제고 근데 이제 다만 법에서는 우리가 그 중도 해지권이라 그래서요.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은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바뀐 사람은 보니까 영 그냥 신뢰가 안 가더라. 그러면 이게 그 임차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 공평의 원칙 이런 거에 따라서 임차인 보호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임대인 바뀐 걸 가지고 해지로 해가지고 해지 사유로 해서 종전 소유자한테 보증금 받아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제 쭉 이렇게 이론을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의뢰인이 지금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해지, 그러니까 계약 만료 전인데 만료되기 전에 이제 집을 빼려고 그래요. 네. 빼려고 하는데 주인하고는 연락이 잘 안 되고, 어떤 주인하고? 바뀐 주인하고? 예, 바뀐 네. 주인하고. 네. 근데 바뀐 주인하고 한 차례 연락은 됐는데 네. 또 다른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이 좀 바쁘니 음. 제가 지금 상대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자, 음. 우리는 내가 지금 사정이 이렇고 해서 음. 집을 빼서 나가려고 한다. 음.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다오. 음. 예, 뭐 알았다. 요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네.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 사람마저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도 안 돼, 이 사람도 안 돼. 그 다음에 그 김모한테도 네. 해도 글쎄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예, 이제 예, 이렇게 된 거죠. 법적으로는 어쨌든 이게 중심을 좀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네, 법적으로는 소유자 바뀐 걸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인 바뀐 걸 이유로 해가지고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종전 소유자한테 보증금을 그렇죠. 그죠? 내가 예, 계약한 예, 예, 임대인한테 예,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어, 주게 되는데 다만 그게 무한정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예, 있나요? 소유자가 바뀐 걸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상당한 이게 기간이라는 게 어느 그거는 이제 정도일까요? 논란이 있어요, 예, 논란이. 논란이 있는데 둘 다 논란이 있죠, 사실은. 안 날로부터가 언제냐는 것도 논란이 있는 거고. 예, 이 사실은 이제 바뀐 시점으로부터 보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지났는데 이제 그게 알게 된 건 6월인 것 같아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옮기려고 그러니까 하면서 예, 알게 그러니까 된 이제 거다. 그 알게 된 날로 재판 실무에서는 알게 된 날이 언제냐라고 하는 부분도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고 될 수 있고 또 그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서의 그 기준이
도대체 뭐 1개월을 이야기하느냐, 2개월을 이야기하느냐, 이것도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걸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전 소유자가 나는 더 받기가 좋겠다, 보증금을. 현재 소유자는 부실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쪽을 상대로 하려면은 이제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민기적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률가적인 시각에서는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추측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법률가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안달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게끔 응대를 아예 안 하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발하잖아요. 근데 이제 응대를 하면서 내가 뭐 대리인인데 내하고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게끔 해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가게끔. 지금은 이미 이제 그 사람하고 뭐, 대화하는 이 과정은 벌써 이제 소유자 바뀐 걸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그렇죠.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이제 뭐 대리인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몇 달이 흘러가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응대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법률가적인 시각에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준소유자 상대로 재판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 가지고 책이 잡힙니다. 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 결정하셔야 될 부분은 현 소유자 상대로 그냥 내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선 권리거든요. 이 집에서는 내가 제일 앞선 권리예요. 저당권보다 앞서고. 근데 이 담보 가치가 별로인 물론 그거는 아드님인가요? 아드님의 잘못도 있죠. 이런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이 별로인 이 집에 이제 이 집을 그 뭐 경매 치든지 뭐 해든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가지고 보증 후천이었죠. 후천이니까 뭐 만약에 뭘 경매 쳐서 뭐 한 7천밖에 안 나왔다. 2천 손해 보는 그런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전 소유자 상대로 하되 전 소유자 상대로 하게 되면은 이 집에 대해서는 경매를 치지도 못해요. 소유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건 제가 이제 전문 변호사로서 소송 경험을 몇 번 해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다른 변호사들은 이게 그걸 잘 코치를 잘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 소유자 상대로 하게 되면은 현재 앉아 있는 그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물건은 담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 사람의 순수 재산, 거기를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순수 재산을 뭔가 확보해 놓지, 파악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걸 현 소유자를 제껴두고 전 소유자 상대로 이렇게 소송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뭔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잡아가지고 이런 거 등기부 떼보셨어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그리고 아직 뭔가 그 구조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예. 이걸 떼보고 깨끗하다. 이러면은 이제 가압류 잡고 뭐 해볼 수 있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집도 더럽고 소위 말하면 지저분하고 아니면 전세라든지 뭔가 재산으로서 뭔가 확보한 뭔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이라든지 이런 거. 직장이 뭐 튼실한 직장에 다니면 9천만 원 정도야 뭐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당장 뭐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뭐 판단을 타겟을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상당한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상당한 시간 안에. 근데 아까 6월 달부터 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벌써 이제 2개월이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한 시간이 도대체 몇 개월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안전하게 말씀드리면 1, 2개월 이렇게 되는데요. 그 기간은 지났잖아요, 벌써. 그러면 현재 있는 소유자한테 소유권 있는 사람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 극단적으로 이 사람한테 경찰을 고발을 한다든가 뭐 돌려달라 네. 보증금을 돌려달라 네. 경찰에 고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고발하시는 건 자유인데 예, 이게 이제 아까도 초반에 그 전세 사기 예, 말씀드렸는데 예, 그 전세 사기 사건이 막 이렇게 물밀듯이 창궐하듯이 막 수백 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지금 보증금 못 받았다고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이게 헛웃음을 쳐요. 헛웃음을. 아니, 뭐, 민사 문제 가지고 여기 오셨냐고. 이게 왜 사기가 되냐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보통은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뭔가 이렇게 임차인이 뭔가 그 고려를 하는 부분은 임대인 자체의 신뢰가 아닙니다. 임대인 자체가 뭐 신용이 있느냐, 재산이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의 담보 가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A에서 B로 바뀐다는 자체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소유자 바뀌었고 뭐 근저당 설정됐다는 걸 가지고 지금 뭔가 사기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은 방법은 이제 전 그래서 이제 소유자에 대한 그게 이제 중도 형사 해지권을 고소는 형사 네, 고소는 네, 이 두 사람이 뭔가 이런 전세 사기 사건이 연루됐다거나 이렇게 여러 채를 뭐 이거 말고도 많다거나 음, 그러면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은 문전박대입니다. 고소해봐야 호방기를 안 껴요.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주인에 대한 뭐 중도 음, 해지권을 심서부터 한다고 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별 실익은 없다. 지금 모르죠. 이제 그거는 상당한 그건 해봐야 기간이라는 되는 거는 것이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상당한 기간이라는 최소한의 1, 2개월 안에는 이루어져야 최소한이 아니라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예.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1, 2개월 안 날로부터 1, 2개월 안에 하면은 상당 기간에 이해했다라고 봐지는데 네, 이게 3, 4개월 지나면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네, 5, 6개월 더 의문스러운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현 소유자가 영 비전이 없고 전 소유자가 훨씬 더 믿음이 네, 재산적으로 네, 뭔가 네, 한다라고 하면은 네,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고 대신에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타겟을 A, B 이럴 때 타겟을 지금 바뀐 사람을 B라고 하고 네, 전 소유자를 A라고 네, 하면 네. A를 잡았다가 재판부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는 뭐 이미 이 기간이 지났어요 라고 해서 기각당하잖아요. 그럼 B한테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믿져봐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다만 소송 비용은 날리지. 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마음이 편하죠. 내가 한번 뭔가 시도를 안 해보고 포기하기는 좀 아쉽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송 비용은 좀 들더라도 한번 시도해서 안 되면은 뭐 여기 가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제 미련이 된다,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조사를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저희가 해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뭐 누가 조사하겠어요. 의뢰하면은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예, 뭐, 예, 예. 그게 뭐 예를 들면 직장을 어디 다니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당사자가 수소문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 중개업소도 마찬가지고. 중개업소 있나요, 이거? 처음에 했을 때는 중개를 끼고 있거든요. 있죠. 그러면 중개업소한테 수소문 해봐요. 이거를. 안 그러면 어차피 이 해결이 안 되면 중개업소한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거든요. 담보가치가 보통은 이제 중개업소한테 소송을 할 때는 어떤 소송이 일어나냐면은 이걸 보증금, 안전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그 안전한 네, 계약이냐. 이게 이제 중개업소가 알려줘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집이 9천만 원 담보가 되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시세의 한 30% 정도 미만으로 저기 보증금을 하라 그러잖아요. 경매 가능성을 네, 염두에 두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그 담보 가치가 되느냐 할 때 그건 저기 그 재판해서 그 감정 같은 거 또는 경매에서 감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토대로 해가지고 그 당시 2022년 3월 당시에 이 집은 가치 담보 가치가 8천만 원밖에 안 됐다. 이렇게 네, 나오면 중개업소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중개업소는 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 집이 네, 지금 9천 두고 들어가서 이게 좀 불안하다. 조금 손해볼 네, 가능성도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런 확인 설명이 안 된 상태로 소개를 했다 그러면은 중개업소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중개업소한테 인식을 시키고 저기 전 소유자한테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안 되면 자기한테 책임을 묻겠다. 보증금이 다 못 받게 되면은 중개업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해서 이 사람에 대한 뭔가 정보를 알려달라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법무사무소에서 뭔가 지금
지금 뭐 판결 나와서 정식으로 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신청 이런 네. 것들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판결이 확정된 뒤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들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없죠. 그냥 코치만 해드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품이 필요한 거예요. 등기부상으로는 이것도 아드님 자제분 들어갔을 때 깨끗한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다른 등기부를 떼봤는데 깨끗하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네. 이빠이 보증금을 다 받았다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어떻게 보면 A를 잡을 거냐, B를 선택할 거냐, 이런 부분에 지금 갈등이 생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안 하려 그러면 애초부터 조금 안전한 데 들어갔어야 담보 가치가 조금 여유가 있는 이런 곳에 들어갔어야 맞는 거죠. 생각 계획을 하다 보니까 아직 그런 거까지 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저는 MZ 세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아요. 그래서 아, MZ 자꾸 뭐 하는데 별로 안 그 좋아해요. 아이들이 어리숙해요. 좀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야. 세상 물정에. 우리 딸도 MZ지만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조금 한번 그러면은 서둘러 보세요. 한번 조사도 해보고. 조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 말고는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보시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수밖에 그러니까 쫓아다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 등기부를 떼서 이 등기부를 떼면은 뭐 이 사람 소유로 돼 있으면 또 뭐 그 흔적이 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공동담보 잡혔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그 부분을 또 따라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